중국이 인공태양 신기록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무려 1066초 동안 인공태양이 만들어졌대요. 이건 이전 기록이었던 중국의 403초를 크게 넘어서는 정신나간 기록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K-스타의 기록이 30초예요. 얼마 전에 미국보다 10배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성능을 낸 AI 모델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관련 나스닥 주가들이 급락했지 않습니까? 챗GPT나 클로드 등 미국 모델들 외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모델이 딥시크 외엔 없었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중국이 이런 대단한 걸 낸 건가 놀라워했지만 현업자들 입장에서는 새삼스럽게 왜? 라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이번에 핵융합 연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얘네는 원래 과학기술 세계 1등, 2등 왔다 갔다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아파트에 집중할 때 얘네는 과학기술에 집중했어요. 부동산에 집중하는 나라, 그리고 과학기술에 집중하는 나라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국 IT 대표주자인 카카오는 장원영 씨를 학습시켜서 럭키비키잖아 를 말할 수 있는 큰 하나를 만들었고, 그 어떤 존재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영화도 광고도 아니고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학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 핵융합 연구가 드디어 상용화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중국 과학원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토카막 장치 이스트를 통해서 핵융합 에너지 실험에서 30% 이상의 효율 향상을 이루어내면서 세계적인 경쟁에서 한 발 더 앞서 나왔어요. 특히 이번 실험은 투입 에너지가 100일 때 130의 출력을 기록하면서 에너지 순생산에도 성공한 진짜 역사적인 성과로 1억 도의 태양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냈고, 그게 상용화 문턱까지 왔다. 이 표현이 과장이 아닙니다. 에너지 순생산은 에너지를 투입한 것보다 더 많은 생산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먼저 핵융합은 무엇이고 중국의 성과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한국과 미국의 연구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연구 결과를 보고 싶은 분은 지금 이 시간대로 가주세요. 핵융합은 자연에서 태양 같은 별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수소같이 가벼운 원자들이 무거운 원자핵으로 융합될 때 그 융합 과정에서 질량이 아주 약간 감소하는데요.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E=mc²에서 아주 약간의 질량 변화만 있으면 빛의 제곱과 곱해지기 때문에 거대한 에너지로 변환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g의 수소가 헬륨 헬구 바뀔 때 약 0.007g의 질량이 줄어드는데, E=mc²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1g의 수소는 무려 21억 5천만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로 바뀐다고 합니다. 1g으로 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100g이면 3천만 가구니까 이거를 성공만 한다면 한국 정도 되는 크기의 나라는 에너지 걱정 끝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서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1억 도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 플라즈마를 가두고 외부에서 고에너지 빔을 통해서 플라즈마를 가열하는 방법으로 1억 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닷물이 필요해요. 핵융합의 원료는 중수소랑 삼중수소인데, 중수소는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고 삼중수소는 리튬을 통해 얻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뜨거운 플라즈마를 담아둘 그릇이 필요합니다. 플라즈마는 전기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꽈배기처럼 막 일정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이걸 도넛 형태로 이어주면 플라즈마는 그 도넛 그릇 안을 계속 끊임없이 맴돕니다. 이 핵융합은 크게 토카막 방식과 레이저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토카막 방식은 초전도 자석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만들고 그 안에 플라즈마를 가두는 방식이에요. 한국과 중국이 자주 쓰는 방식인데요. 토카막 방식은 안정적으로 플라즈마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난류 현상으로 인해서 에너지 손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우리나라가 2022년 9월에 발견했고 전 세계 최고의 저널 네이처에 발표하며 학계 인정을 받은 적이 있죠. 서울대랑 핵융합연구원의 연구진이 높은 에너지의 이온을 이용해서 플라즈마 난류를 안정화시켰고 이걸 파이어 모드라고 명명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쓰는 레이저 기반의 핵융합은 레이저를 사용해서 작은 연료 캡슐을 강력하게 팍 압축해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방법인데,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 국립연구소가 레이저로 머리카락 두께의 연료 캡슐을 압축해서 별 내부랑 유사한 고온 고압의 상태를 만들어 에너지 순생산에 성공한 적이 있거든요. 192대 레이저 빔을 동시에 쏴서 한 곳에 딱 집중시킨 다음에 머리카락 두께 정도의 수소가 압축된 그런 구슬에다가 그거를 발사를 했어요. 수백 조와트의 엄청난 강도의 레이저로 온도가 높아진 수소는 플라즈마가 되면서 핵융합이 발생하게 됐죠.
그리고 아마 모두가 기억하실 역사적인 사건. 미국 연구진이 2022년 12월에 세계 최초로 투입된 에너지 양을 초과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순생산에 성공을 한 적이 있죠. 당시에 제니퍼 그레놈 미 에너지 장관이 21세기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 업적이라고 강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만 이때는 다소 과장된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왜냐면 레이저 기기에 소모된 에너지가 거의 한 322 수준이었거든요. 단위는 생각할게요. 레이저 핵융합 장비를 돌리기 위해서 가동된 전체 에너지가 한 322인데 그 중에서 2.05 정도를 사용해서 3.88이 나온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러 나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인공지능이 아이템 혁명이라면 인공태양은 에너지 혁명이니까요. 자, 그러면 중국은 도대체 뭘 발표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났냐? 근래 핵융합 분야에서 중국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 최첨단 토카막 장치인 이스트 덕분입니다. 이스트는 초전도 자석을 활용한 토카막 장치인데요. 플라즈마의 안정성과 온도를 극한까지 높일 수 있는 기술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2025년 1월 발표된 바에 따르면 중국 과학원이 이 장치를 이용해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17분 46초나 유지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 K스타의 30초 기록을 크게 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연구를 세계 최초라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핵융합 상용화에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정표예요. 2023년 그때는 403초였는데 단 1년 만에 2배 이상 돌파한 거니까 성장 속도가 어마무시한데요. 구체적인 방식은 아무래도 기술 패권 전쟁이다 보니까 보안상 밝혀지지 않았지만 2006년부터 가동되어서 지금까지 15만 회 이상 실험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한국의 K스타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과거 한국 K스타의 본부장님께서는 좋은 연구 성과는 분명히 맞지만 중국은 플라즈마에서 전자를 가열했고 핵융합 반응을 하려면 이온을 가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이 맞다면 중국은 이온이 아니라 전자를 가열을 했다는 뜻인데요. 중국이 발표한 자료에선 이온이 1억도인지 전자가 1억도인지는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1억도 달성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죠. 그렇다면 의문. 전자를 1억도로 만드는 것과 이온을 1억도로 만드는 것이 뭐가 다르냐? 핵융합 반응을 실제로 일으키는 주체가 이온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핵융합은 두 개의 양성자, 즉 이온이 매우 가깝게 접근해서 결합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근데 전자는 이온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동일한 에너지를 가해도 더 빠르게 가열이 되죠. 전자가 축구공이라면 이온은 축구장 정도, 그 정도로 사이즈 차이가 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000초나 된 거면 상용화에 거의 근접한 수준인데 아직 중국이 이거를 상용화를 당장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다는 걸 보면 전자의 온도일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연구 결과임은 확실하고 전자의 온도를 높이는 것도 핵융합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전자의 온도가 높아지면 플라즈마 내부의 전류가 쉽게 흐를 수 있어 핵융합 최적화에 유리하고 이건 또 장시간 운영에 도움이 되거든요. 중국은요, 닥치고 최대한 빨리 상용화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방식인 거죠. 실제로 현재 중국은 2035년 상용화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 예산이 1년에 2조 원 수준으로 한국의 10배 정도래요. 근데 더 미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24시간 3교대로 뛰고 있대요. 2006년부터 15만 번 실험을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하잖아요. 와, 15만 번! 24시간 3교대 풀로 돌렸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언제쯤 상용화 될까?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정말 무조건 나올 텐데요. 관련주부터 말씀드리면 핵융합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다만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 및 장비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긴 한데 빌 게이츠와 구글이 투자한 커먼웰스 퓨전 시스템스가 초전도 자석으로 핵융합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샘 알트만의 Y 컴비네이터와 나사, 미국 국방부의 펀딩을 받은 헬리온 에너지도 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은 트라이알파 에너지도 있고요. 그 외에는 자석이랑 소재를 팔고 있는 AMSC라던가 스미토모 전기, 솔베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포스코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주식 매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ASML이라던가 리엠 리서치 같은 핵심 장비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QCLN이라던가 ICLN 같은 유명한 친환경 ETF로 눈을 돌릴 수도 있지만 이거 수익률을 검색해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리고 정권에 따라서 친환경 기준은 바뀌기 때문에 저는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는 좀 따지기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 정도 스케일은 국가가 소유할 거거든요. 물론 뭐 미국의 엑선 모빌이라던가 아니면 쉐보론 같은 기업들이 뭐 오일 팔듯이 핵융합도 민영화될 수도 있으나 이거는 핵융합이 상용화되고 나서 봐도 늦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어도 저는 10년 이상 추가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봐도 늦지 않는다. 만약에 내 돈 1억을 베팅한다면 어디 넣을 거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냥 미국을 택할 겁니다. 한국은 규제도 심하고 우수 연구자 유출이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고요. 상용화 자체는 사실 미국보다 중국이 더 빠를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은 한순간에 내 돈을 추진주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딱 현재만 보면 가장 앞서 있는 건 미국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중국은 좀 앞서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쫄보라서 겁이 좀 나거든요.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해드리자면 중국은 물량빨과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최근에 성과가 나기 시작했어요. 핵융합 특허에서 미국을 제치고 2023년부터 1위를 찍었거든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43,156점이고 미국이 38,000점 정도로 2위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중국에 돈 받아서 중국 홍보한다고 하실 텐데요. 중국 관계자분들은 이거 보시면 연락 좀 주세요. 돈은커녕 연락도 받은 게 없어요. 물론 중국이 폐쇄적이다 보니까 연구 결과 공유 안 해주고 우리 이렇게 뭐 달성했음 이렇게 끝내는 경우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딥시크처럼 갑자기 빵 터지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오래 투자했고 이제 점점 더 이제 성과가 나오는 느낌?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가 소비재에서는 가성비 혹은 저렴이 느낌인데 적어도 과학기술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는 진짜 세계 인류예요. 솔직히 저도 우리나라가 더 잘 되길 바라죠. CS든 이파든 세이프든 뭐 여러가지 컨퍼런스들을 저희 회사가 자주 가잖아요. 근데 그거 다 한국 기업들에서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한국이 잘 되고 또 이제 성공해야 저희 채널도 잘 되고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게 더 많아지죠. 솔직히 맨날 남의 나라 연구 성과만 백날 소개하면 그것도 재미없다고. 여러분들은 냉정하게 누가 먼저 핵융합에 성공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중국의 AI 딥시크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거 결과를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GPT는 중국이 먼저 상용화를 하겠지만 질과 안정성은 한국이 앞설 거라고 답하거든요. 근데 딥시크는 같은 질문에 어느 쪽이 먼저 성공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의외로 균형을 맞췄어. 물론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중국이 먼저 할 것 같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얘네가 생각보다 편향되진 않아서 이거 기술력이 나쁘진 않긴 하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핵융합 성공하면 진짜 중동 석유 부자 이상으로 진짜 우리나라가 부국이 될 텐데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 K스타의 대성공을 진짜로 기원해봅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이 영상을 아마 보고 계실 K스타 연구원분들께 큰 힘이 돼서 가동 시간을 1초씩 더 늘릴 테니 응원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고 지금 띄워드린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많이 부탁드리며 우리 회사 하이젠버그 홈페이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